이제 다음 사례 넘어가 보죠. 이번엔 어떤 사례인가요, 박사님? 네, 이 환자는 정말 제가 기억에 생생하게 남는 그런 환자입니다. 59세의 여성입니다. 머리숱이 없어서 평생 마음고생이 너무 많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아까운 머리가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너무나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머리카락도 가늘어서 모자를 쓰고 다니고 있었고, 감히 건중탕이라는 보약을 몇 달을 썼습니다. 오래 썼죠. 꾸준히 쓰고 나서 머리카락에 힘도 생기고 머리에 숱도 많아지니까 용기가 나더라고 했습니다. 머리가 풍성해지고 모발에 윤기가 나니까 너무나 좋아서 그 과정을 양해를 구하고 환자한테 동의를 구했어요. 동의를 구하고 그 과정을 사진으로 촬영도 해놨습니다. 나중에 첫 번째 왔을 때의 사진과 마지막 사진을 비교해 보니까 정말로 인물이 훤해졌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모발만 좋아진 게 아니라 안색까지 좋아졌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전신의 건강이 좋아져서 안색이 좋아져야 탈모가 해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연인지는 모르지만 이분도 진찰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는데, 부모가 여름에 이분을 임신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선천적으로 허약하게 타고났다는 것을 본인이 느끼고 이것도 탈모의 원인일 거구나 생각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동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선천적으로 허약한 경우에도 탈모가 많이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59세라고 하셨는데 59세면 건강한 모발을 가진 사람도 이렇게 허약해지기가 쉽거든요. 이렇게 좋은 효과가 날 수 있었던 이유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연세가 많은 분은 사실은 탈모를 치료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나이가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자궁도 시들어가고 피부도 시들어가는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혈을 보충해 준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 여성은 혈이 영화를 누리지 못하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느꼈는데요. 노인은 59세면 미안한 얘기지만 노인입니다. 다 웃으시네. 큰일 났네요. 여성은 77, 49, 49살을 넘어서면 생리가 갑니다. 대체적으로. 그래서 시대가 좋아져서 아주 50이 넘고 60이 가까이 돼도 젊은 여성같이 이렇게 그런 모습을 유지합니다만 나이는 나이입니다. 몸은 몸입니다. 노쇠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약을 세제를 투여했는데도 몸은 좋아지는 걸 아주 본인이 절실하게 느끼는데 탈모가 껐떡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몸이 좋아지면 분명히 탈모 현상도 좋아진다고 이렇게 안심을 시켰더니 계속 투여를 했는데, 이분이 투여한 가미건전탕은 사실은 보약입니다. 이분한테 꼭 필요한 보약입니다. 이 약은 동시에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약입니다. 말하자면 혈을 보강해서 모발이 좋아지게 하는 그러한 약이 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이 환자분의 경우에도 근본적인 원인이 한여름에 임신을 해서 네. 그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아이가 언제 가지는지, 아이를 언제 가지는지도 정말 중요한 요소인가요, 박사님? 그렇습니다. 아이는 한의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이는 한여름에는 임신하지 마라. 아이를 갖지 마라 이랬습니다. 그것은 한여름 복중은 엄마도
건강치 못하고 아빠도 건강치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빠 엄마가 허약한데 든든한 아이가 나올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진찰하면서 우연하게 발견했지만 이 여성도 보니까 한여름에 입퇴를 한 그런 여성이에요. 그럼 언제 태어나겠어요? 음력으로 4월, 5월, 3월 요때쯤입니다. 특히 음력 3월생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은 평생 허약하게 살았고 입술도 마르고 살도 안 찌고 마른 체질이었고 피부도 건조하고 머리숱도 작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약을 투여한 후에 모발도 충실해졌고 힘이 생겼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진을 찍어 놓았던 것입니다. 네. 그 밖에 환자가 호소하는 불편함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네. 이분은 이제 요실금도 있어서 이거를 수술한 적도 있는데요. 아무런 느낌 없이 분비물처럼 뭐가 나오기도 한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 소변 나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큰 병이죠. 네. 이것도 혈이 영화를 못 이뤄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또 탈모가 있어서 스테로이드 제제를 먹었는데 오히려 더 빠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다고 했습니다. 성질은 굉장히 급해서 그 성질머리 때문에 제가 성질머리라고 그랬어요. 성질머리 때문에 피를 말리는 거예요. 더 마르죠. 네, 당뇨약도 15년 들었고 체중도 점점 빠지면서 눈도 뻑뻑하고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었습니다. 눈이 뻑뻑하다고 하셨는데 눈에 염증이 있는 것도 관련이 있는 증상인가요? 그렇습니다. 눈은 혈을 받아야 제 역할을 하고 불편하지 않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혈이 부족하고 마음이 급해서 피를 말리니까 바로 화가 있어서 피를 말리니까 눈도 뻑뻑하고 살도 안 찌고 탈모 현상도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게 몸이 허약하니까 당뇨도 있었고 요실금 현상도 나타났던 것입니다. 네. 치료 결과가 궁금한데요, 박사님. 네. 모자도 안 쓰고 다니고 파마를 하도 이쁘게 나온답니다. 네. 어느 날 보니까 모자를 안 쓰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모자 안 쓰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모자를 안 써도 아주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한제를 복용하니 머리는 많이 빠지지만 기력이 나아지고 피부도 좋아졌고 그래서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환자에게 확신을 주어서 계속 투여를 했고 5째 정도를 투여한 후부터는 머리도 덜 빠지고 피부도 좋아지면서 특히 입마름이 좋아졌답니다. 이 입마름이라는 것은 이게 혈이에요. 눈도 혈이고요. 입마름이 좋아지고 눈이 불편한 게 좋아졌다는 것은 바로 혈이 영화를 누리고 치료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겁니다. 처음에 한의원에 왔을 때는 다리에 힘이 없어서 흔들흔들 할 정도였었는데 힘이 들어간다고 너무나 고마워했습니다. 젊어서 미리 이런 치료를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하고 안타까워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특정 약을 먹거나 무언가를 발라서 치료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몸의 근본적인 흠을 치료해서 건강을 되찾은 사례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분의 경우에는 한약을 15제나 드셨다고 하는데 간이나 신장에 좀 무리가 갔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1년 12달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7년씩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그분이 의료인이에요. 네.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들겠습니까? 근데 그 온 가족이 다 들어요. 네. 엄마, 동생 댁 다 들어요. 조카. 근데 이 한약은 약자가 붙으니까 그렇지 사실은 나무 뿌리 풀뿌리입니다. 네, 생약입니다. 화학약품이 아닙니다.
약이라면 화학약품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간하고 콩팥이 나빠질 줄 알아요. 근데 아닙니다. 한의사의 올바른 진단에 의해서 체질을 감별하고 맥을 보고 나타난 증상을 참고로 해서 올바로 한약을 쓴다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체가 활성화되니까 간과 콩팥이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약은 축적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대소변에 의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이 쓰이고 다 활성화돼서 필요 없는 것은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